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서희 씨가 바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 꼭 좋은 주제만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네.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회 문제로 빠지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해지는 것이 성에 관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인데요. 특히 가정에서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에서는 비단 여성들만의 고민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가 어느 정도이며 함께 생활하는 직장에서 지켜야 할 매너 또 규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결코 가벼운 주제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피해야 될 주제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생활 속 법률 상식에서 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지만 자, 오늘은 좀 깊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직장인들의 성희롱 피해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네, 정말 높아요. 아마 여성분들이면 정말 맞아, 별사람 다 있어요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0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응답자의 40.5%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 성비가 조금 의미가 있는데 여성이 72.6%로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남성은 27.4%, 현저히 좀 작죠. 이렇게 응답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와, 정말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이 성희롱에 대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네. 안노무사님, 성희롱은 어떤 건가요? 네, 성희롱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사업주가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성희롱이라 개념이라고 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혐오감, 굴욕감을 주거나 거기에 불응의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건데요. 이제 제일 논란이 있는 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가해자가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판례에서는 동종업계에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10명 중에 8명이 굴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 직장에서도 아주 크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이 성희롱 문제인데 앞서서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밝혀진 것만 그 정도고 실제로는 더 많은 수치가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에 놓였던 적이 있으시거나 혹은 목격했던, 들었던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노무사님 혹시 들었던 이야기 있으세요? 예, 저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예. 그 학교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여교사한테 수학여행 가서 예. 오늘 남아서 나랑 더 놀고 가자,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주겠다. 그리고 하고 같이 있는데 팔뚝을 쓰다듬거나 이렇게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 교장 선생님이 직위 해제됐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일을 할 때 이제 회식 자리를 갔는데 이 회식이 굉장히 좀 특별했어요. 여자 출연자들만 이 회식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했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이 술을 많이 드시고 블루스를 추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웃으면서 옆에서 칠게요 하면서 막 춤을 췄던 경험이 있거든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뭔가 수치심을 느끼기는 했지만 뭔가 출연자기 때문에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혹시 한진호 원장님 그러신 분 아니시죠? 설마요. 죄송하고요. 의자왕이 환생했나요? 왜 여성들만? 회식 자리에서 저는 우리 그 자유당 때 EDPS라고 음담 패설을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연세도 지긋하고 점잖으신 분인데 좀 눈치가 없는 분들이 재미도 없고 아주 그 저급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태진 씨 같이 이렇게 그냥 웃어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성들은 무안해하고 옆에 있는 남자들도 역시 같이 불편하죠. 왜 저런 얘기를 여기서 할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이 저도 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재현 대표님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례들이 또 다양하시죠?
네, 예. 우선 제가 예전에 페미니즘 매체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 이런 예.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요. 우선 한 사례로 이거는 되게 일상화된 사례인데 뭐 어떤 금융가나 이렇게 약간 이제 영업이나 이런 손님들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 업계에서는 회식이 있을 때 누군가를 접대해야 될 때 여직원들을 그 사람 예.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술 시중을 들게끔 하는 문화가 굉장히 팽배하게 자리를 잡았던 경험들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 조직원이지 뭐 술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제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경우가 있고 제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재은 씨는 가슴보다 배가 더 나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성희롱이네요. 네, 이건 정말 성희롱이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는 걸 못 느끼는 그런 남성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많고 주변에도 정말 성희롱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략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성희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된 결과가 있죠. 네. 자, 한번 알아볼까요? 네. 회식 자리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네, 예, 회식 예.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는 응답이 44.5%로 응답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 이어서는 31.7%가 업무 시간 중에 이루어진다라고 업무 이야기가 중에도요? 됐고요. 네. 어. 그리고 개인적인 술자리, 뭐 둘, 셋이 모였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워크숍이나 사내 행사 7.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49.8%가 과도한 신체 접촉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바로 뒤를 이어서 45.7%는 성적인 농담, 아까 제가 받았던 것 같은 예.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외에 이거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외모나 몸매를 비하하는 발언들도 33.5%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불쾌한 시선 이것도 느낄 수가 있죠. 눈빛 맞아요. 이거 자체가. 있어요. 네. 예. 훑으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애 24.4% 나왔고요. 술 시중 강요 그리고 성관계 요구까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참,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네. 뭐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남성들이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좀 부끄러워지고 뭔가 좀 죄송스럽다는 마음까지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회식이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식을 저희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서희 씨의 경우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예. 회식 자체는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많은 가능성들이 이 회식 자리에서 좀 열려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회식 자리를 가기 전에 뭔가 마음을 다잡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심해야겠다. 무슨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라는 매뉴얼까지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이거 뭔가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거기다가 왠지 이렇게 성희롱을 하는 대상이 거부할 수 없는 상대일 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성희롱이 왜 일어나는가의 속성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힘의 우위가 작용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권력?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 같은 경우는 좀 풀리게 되다 보니까 어떤 갑을 관계나 그리고 직장 내 우위 관계가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성희롱에 대한 성희롱 가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예측한 대로 1위가 상사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거의 80%고요. 2위는 사업주, 대표나 CEO들이 될 수 있고 높은 사람들. 네, 예. 3위는 동기, 예. 그리고 4위는 후배. 후배들도 후배도 있네요. 예. 강한 후배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 이렇게 예, 조사가 예. 되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만 어쨌든 상사나 사업주의 경우에 이렇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런 분들 보면은 이분들 자체, 가해자 자체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분들 제대로 돌려놓는 뭐 약침 같은 거 없나요, 원장님? 정신과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이 양손을 이렇게 묶어요. 엄지를 네. 묶고 요 가운데다 뜸을 뜹니다. 미치도록 아프겠죠. 이런 예. 걸 좀 해주고 싶고요. 네. 쓸데없는 농담하는 아까 그런 분들 예. 인중하고 심장을 이렇게 침으로 꿰뚫어서 예. 말을 못하게 해주고 싶네요. 그래요. 아무튼 뭐 잔인하신데요. 네. 그만큼 또 천벌을 주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아무튼 이 성희롱이 이제 예방도 중요하지만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를 이제 가끔이라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혹시 각자만의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봐도 좋을까요? 노무사님 어떠세요? 네, 사실 성희롱이 발생하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한 농담을 했을 때 그게 통하는 분위기면 그 다음에는 야한 농담을 안 하던 분도 하는 경우가 있고 네. 한 사람이 야한 농담을 했을 때 전부 다 아니 저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회사 조직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개인이 조용히 해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작업 환경을 저해하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인사 담당자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FM 방법이죠. 네.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 무르익은 분위기 자체를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스럽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직장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정말 성희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는 인식도 사실은 팽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그냥 참았다. 대부분 그냥 참는 거예요. 오늘 진짜 안 좋은 일 있었네라고 넘어가는 거고요. 더 슬픈 것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여길 떠나야겠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이제 떠나는 퇴사했다 비율이 12.8% 나왔고요. 전체 이게 복수 응답의 비율인데 전체의 18.7%만이 적극적으로 전담 기관이라든가 담당자에게 이 피해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성희롱 문제 발생 자체도 큰 일이지만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성희롱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을 도대체 어디서 꼽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술인 건지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술 마시면 좀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분위기도 좀 흐트러지는 면이 있죠.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적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지적을 하고 그 당사자는 또 빠르게 사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저리주저리 설명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바로 설명하고. 그래서 이 분위기 자체를 대화 주제도 이런 내용이 아닌 다른 다양한 소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대화를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사실은 뭐 농담 삼아 말하는 거지만 정말 지금 약간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저희가처럼 이제 방송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극도로 야하고 극도로 좀 심한 얘기를 해야지 웃길 수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저도 그동안에 했던 그 언행들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신고 안 할게요. 잘못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떼준 씨는 정말 적정한 선에서 참 분위기를 잘 맞춰주시는 편이고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 또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네, 회식 자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회식 자리가 1차, 2차 끝나고 마무리됐을 때 술이 거하게 친하면 같은 방향이면 동승해서 택시 태워 보내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회식 자리 끝나고 나서 택시 타고 단둘이 갈 때 발생하거든요. 그럼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날 사실 증거 자료 확보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이제 서로 피해자, 가해자 편이 나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관리자분은 택시 태워 보낼 때 이제 술이 좀 취했으면 같은 방향이라도 한 대, 1인 한 사람의 한 택시 이렇게 해서 태워 보내셔야지 같이 태워 보내는 건 성희롱 발생 위험률이 높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재원 대표님도 성희롱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세요? 우선 이 성희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서로에 대한 성적 감수성이나 주체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들끼리는 그게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농담이었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만 여성들은 그게 굉장히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농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잘 모를 때 남자 후배들한테 이렇게 어깨를 자주 톡톡 치거나 수고했어 이러면서 엉덩이도 톡톡 쳤던 경험들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굉장히 부끄러웠고 그랬다고 저한테 행동 수정을 요청하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남성, 여성 모두 다 서로에 대한 어떤 성적 감수성, 주체성 이런 의식이 지금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발생하는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발생을 했다 치고 그 이후에 대응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노무사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은 당사자 둘만이 있을 때 발생한 경우에는 자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상대방한테 어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불쾌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주의 조치를 요하시고 그렇게 말조차 섞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라도 얘기하셔야지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뭐 증언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알고 보면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전임자 퇴사하셨던 분들도 그런 경험 있는지 이제 법정으로 대응할 때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인사 담당자 그리고 그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 문제 제기하기에 마땅치 않고 적절한 구제 절차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네. 고용노동부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마지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전문기관에 상담하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이 정확하게 있다는 부분에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게 바로 여성들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뭔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까 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거 쟤만 혼자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네. 들을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요. 진짜로 보복이 두려워서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괘씸죄를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지적을 했다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인식으로 예. 이제 받게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사님이 알려주신 그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약간 지혜를 짜는 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무조건 투쟁을 한다라는 인식보다는 여성들끼리 좀 연대를 맺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사가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어떤 고충처리위원회에 해결하기 전에 그 조직 안에서의 여성 상사라든가 아니면 같은 동기들과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공론화하고 어떻게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인보다는 단체로 이제 합심해서 투쟁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그리고 좀 재치 있게 예. 아프지 않게 이렇게 꼬집는 방법들도 되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 사례가 이런 게 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제 술을 따르라고 권유를 한 거죠. 예, 예. 술은 역시 여자가 따라야 맛이야. 이거 분명히 상사가? 성희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술을 따랐는데 또 먹고 나서는 역시 누구누구 씨가 따라주니까 꿀맛이네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오고 간다면 불쾌한 감정을 약간 감적적으로 바로 그 상황에서 지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차장님 지금 이 술이 맛있는 건 제가 따라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 회식 자리가 좀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라는 식으로 조금 지금 저 불쾌했고 당신이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따끔하게. 것을 약간 아하.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저는 예전에 그런 적도 예. 있거든요. 그 레오파드 무늬가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어른분께 들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눈빛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성희롱으로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웃으면서 신고당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굉장히 불쾌했는데 예. 뭔가 분위기상 그렇게 넘어간 적도 있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의 캐릭터에 맞게 하여튼 뭔가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괜찮다니까요. 네. 자, 어쨌든 조직의 특성별로 봤을 때도 이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죠. 성희롱이 어느 조직에서 가장 이제 성비별로 봤을 때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대부분의 직원이 남성이고 여성이 극소수인 경우, 두 번째는 남녀의 비율이 반반 비슷할 경우, 세 번째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조직. 자, 이 세 조직 안에서 어디에서 좀 제일 많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여성이 극소수일 때 남성들의 그 힘과 어떤 우월함으로 그런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럴 것 같으시죠. 근데 실제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반반일 때 가장 높은 성희롱이 발생하는 그래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이유는 어떤 성이든 좀 극소수일 경우에는 자신들도 모르게 좀 보호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는 성이야라고 인식을 하는 반면 이제 동등할 경우에는 여성, 남성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아무래도 소수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누르고 싶고 장악하고 싶어라고 하는 남성 우월성이 나와서 오히려 이제 거친 말이나 굴욕적인 언행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좀 특성별 조직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조직별로 대응 방법도 달리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좀 하나의 어떤 지혜로운 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성이 굉장히 작은 비율에서는
자신이 이제 보호받아 마땅할 어떤 모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뭐 어떤 유방암이라든가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고 있다라든가 어떤 임신 계획 이런 얘기들을 살짝씩 흘리면서 모성을 지니고 있는 여성이라는 것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남성이 우리 약자 이러면서 욱해가지고 남성성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조금 배려를 해주고 존중하고 리딩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한 예로 별거 아니지만 여성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회식 메뉴도 선정하고 점심 회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오늘 회식 메뉴 뭘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남성이 조금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것도 이런 사전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워크숍이나 MT를 갈 때, 워크샵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세련되겠네요. 워크샵이나 MT를 갈 때 만약 여성이 혼자나 둘만 있을 경우에는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는 혼자고 내가 약자니까 그냥 있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롭다고 떼지어 다니지 마시고 이번에 워크숍 갈 때 그러면 여자는 저 혼자니까요. 2명이니까 저희 방 따로 잡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예 사전에 이런 어떤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전에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죠. 네, 예. 자 법적의 기준으로 이 성희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지 또 조직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좀 지혜롭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진우 원장님 많이 느끼셨어요? 오늘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성희롱 에피소드 다음에 자꾸 저를 비춰주셔가지고 좀 용의자로 보인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측근이 해외에서 이 성희롱으로 굉장히 그 무리를 빚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어떤 케이스를 잡아가지고 좀 크게 망신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사회적으로 노무사님께서 좀 이런 사건들 많이 접하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초에 있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붕괴했을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모든 국민들이 수치심을 느꼈듯이 성희롱이 발생한 건 그 당사자 문제가 아니고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하지 않으면 가태료 처벌받으니까 아직 하지 않은 사업자 있으면 성희롱 예방 교육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전국의 또 성희롱 피해자들 그리고 또 가해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은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대변하는 입장이 되었네요. 아까 설문조사에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성희롱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답변에서 대부분이 그냥 넘어가고 또 심지어 어렵게 들어간 조직을 떠난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대우들을 그냥 받을 존재가 아니야라는 인식 자체를 조금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원칙들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성희롱이 이미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따끔하게 충고하겠다라는 본인 스스로의 의식을 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또 예방책까지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조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